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슈 포커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슈 포커싱은 속담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속담이 맞나요? 격언인가요? 자, 우리말에 옛날부터 이런 말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저도요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혼날 때. 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야, 너 이거 보니까 안 봐도 뻔해,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속담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보죠. 자, 실제 실험인데요. 자, 두 대의 차를 나란히 둡니다. 그래서 나란히 두는데 한 대는 본닛만 살짝 열어둡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는 본닛도 살짝 열고요. 유리창도 조금 깬 뒤에 이렇게 나란히 서로 다른 골목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본닛만 살짝 열어둔 차는요, 아무런 변화 없이 말끔합니다. 그런데 본닛만 살짝 열고 거기다 유리창을 살짝 깨트린 차는요, 이런 모양으로 완전 폐차가 됐죠. 자, 그러면 자, 고철로 이렇게 변화했는데, 자, 유리창을 살짝 깬 차이가 이렇게 실제 일주일 뒤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갖고 왔죠. 바로 이 실험에는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죠. 자, 바로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건데요. 자, 1982년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 최근에는 경제학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경제학이라는 어떤 수학적 분석 이런 걸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요, 아니 이게 경제학이야 심리학이야 할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경제학의 한 분야가 심리학의 영역까지도 확장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을 보면 심리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헷갈릴 정도가 있고요, 반대로 심리학자들 중에도 이분이 심리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제학의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여러분이 실생활에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고, 경제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사회문화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관련해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봅니다. 실제로 창문이 군데군데 깨져 있죠. 그럼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결국 뭐냐면, 깨진 창문 같이 사소한 사소한 실수 또는 허점을, 문제점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자동차 두 대를 한 대는 그냥 살짝 본닛만 열어두고 일주일 뒤에 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 대는 본닛을 살짝 열고 창문을 약간 깨트렸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거죠. 처음엔 창문이 깨져 있네. 자, 그날 하루 지나고 또 두 번째 날 지나갈 때 보니까 또 창문이 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는 막 다뤄도 되는구나. 그래서 또 창문 깨트리고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 카세트 이런 거 다 빼가고요. 그쵸? 그리고 막 운전대까지, 핸들까지 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소한 문제점을 계속 방치해 두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결국 깨진 유리창 이론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낸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일반 사회 현상 또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경영 전략 수립, 홍보, 고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화장실 사진이죠. 자, 여러분, 화장실 사진을 보니까 깨끗하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봐요. 선생님도 화장실 갈 때 놀랄 게 뭐냐면, 선생님 일단 남자 화장실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그럼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야. 아,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주방도 깨끗하겠지. 근데 만약에 화장실이 더러우면 사람들은 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 주방도 분명히 더러울 거야. 주인이 이렇게 화장실 관리를 안 하는데 주방이라고 깨끗하겠어? 그러면서 그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음식점은 곧 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전체를 평가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사진이죠. 자,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과의 이미지가 그 제품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그 기업의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그 콜센터 직원의 응대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죠. 콜센터 직원이 되게 투명하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콜센터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막 정말 고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듯이 전화를 받으시면 이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 생각하게 되는 게, 결국 회사에 대한 인상은 그 회사에 바로 직접적으로 회사와 만날 수 없지만 콜센터의 직원의 응대에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즉 사소한 문제점을 방치하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커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죠. 당연한 거고. 그런데 1 플러스 1이 1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1 플러스 1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러한 계산법이 되겠죠. 100에서 1을 뺐더니 99가 아니라 0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를 방치하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자, 그럼 이러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시사점, 교훈은 비단 기업의 어떤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선생님 살아보니까 꼭 인생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잖아요. 특히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